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제4강 별의 에너지원과 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여기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수축한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 수축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중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가 자연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별이라는 그런 것에도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때 성운에서는 성간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서 어떤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시키면, 우리가 이거는 밤하늘에 천체망원경으로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 안 보이고 천체망원경으로 보니까 이게 마치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주 공간속의 티끌 가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간물질이라고 그래요. 성간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수소죠. 자,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성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밀집됐을까? 중력이 잡아당겨서 수축돼갖고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모양을 보니까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말머리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말머리 성운 또는 마두 성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성운에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별이 갑자기 태양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보세요. 성운을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데 뭉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뭉치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져서 고밀도. 이러한 성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온 고밀도인 성운에서 이제 원시별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따가 원시별은 고온 고밀도는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학습해야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중력 수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성운인데 중력 수축을 이렇게 해서 뭉쳐지는 거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돼갖고 구체형으로 되는 겁니다. 성운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당겨서 온도가 높으면 막 딴 데로 흩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기체들이요.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원시별이 잘 탄생되는 그런 곳은 성운 중에서도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고 고밀도운 성운에서 원시별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성운이 저온 고밀도인 것이 중력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을 때 이제 성운이 저온 고밀도가 된 성운이 있는데 중력수축에서 여기 있던 물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요. 다 이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위치 에너지가 높은데 중력에서 잡아당기니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치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감소된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감소된 위치 에너지는 뭘로 되느냐? 열 에너지 또는 복사 에너지로 전환돼요. 여러분들, 요 일을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튜브에 바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자전거 튜브를 바람을 이렇게 넣을 때 펌프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요. 펌프를 넣게 되면 일종의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이제 중력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펌프를 이용해서 자전거 튜브에 바람을 다 넣고서 그 튜브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좀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 것만큼 열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복사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운이 이런 저온 고밀도의 성운이 중력 수축하게 되면은 이 안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표면에서 또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복사. 즉 오늘날 햇빛처럼 그러한 복사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별도 오늘날 태양처럼 햇빛처럼 빛이 받으면 따뜻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오늘날 태양하고는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원시별 내부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요. 아까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 열 에너지로 또는 복사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 내부가 상승해 갖고 이 표면 온도가 이게 됐어요. 표면 온도. 원시별의 표면 온도가 절대 온도로 1000켈빈 되었을 때 가시광선이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 표면 온도가 약 원시별에서 표면 온도가 절대 온도로 1000켈빈.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섭씨 온도로 많이 쓰잖아요. 도씨. 그럼 여기서 273도를 빼면은 섭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말하면은 약 한 700도씨 조금 넘겠죠? 700도씨 넘는 상태의 원시별에서 표면 온도가 700도씨가 넘었을 때 복사 에너지가 방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빛을 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주계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시별은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거라고 해서 전주계열 단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원시별 표면에서 이제 복사 에너지 방출을 한다 이거죠. 두 가지. 이게 바로 이 성관 물질이 큰 것이 중력 수축에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또 표면에는 또 빛도 방출한단 말이에요. 복사 에너지를.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별의
아까 거기 넘겨갈까요?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뭘까? 요거네요, 요거. 중력수축 에너지. 그럼 이게 너무 막연하죠? 감소된 위치 에너지. 에너지가 바로 중력수축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게 별 내부의 온도도 올려주고,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표면에서 복사에너지도 방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수축 에너지라는 것은 성간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열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햇빛을 보면 따뜻하다. 그게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태양은 에너지는 달라요. 근데 원시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이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별의 탄생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전주결 단계에서 원시별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 온도, 요 중심부 온도가 얼마가 되느냐? 약 1000만 K 절대 온도를 이거는 어떻게 있냐면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에서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면 여기 아까 내가 성간물질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소라고 그랬죠? 수소가 온도가 1000만도 켈빈이 됐을 때 이게 막 융합하는 겁니다. 어떻게 융합하느냐? 수소 4개의 원자가 원자 핵이죠. 수소 원자 핵 4개가 이 온도가 되었을 때 융합을 해갖고 다른 원자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헬륨 원자 핵으로. 핵으로 바뀔 때 이제 새로운 다른 걸로 바뀐 거죠. 원자 종류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 원자 핵 융합 반응인데 원자를 빼고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고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질량하고 이 질량이 말하는 게 4.032라고 그럽시다. 근데 융합에다 갖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4.002라고 한다면 요 질량과 요 차이가 있죠. 여기서 요거로 될 때 약 0.3만큼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만큼 빛의 속도로 곱한 것이 바로 복사 에너지로 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햇빛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질량 결손된 양에다가 빛의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것만큼 복사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복사 에너지 본질이 뭐냐? 이것도 열입니다. 다만 복사 형태로 열 에너지가 전달돼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잖아요. 본질이 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번 바로 앞에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주결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뭐냐? 요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온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의해서 복사에너지가 방출돼 갖고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주결이라는 걸 단계에 있는 별은 뭐냐? 이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을 주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가볼까요? 여기는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요. 중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오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여기가 높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별 내부에서 밖으로 향하는 기체압, 그리고 자부댕기는 중력이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크기가 일정한 겁니다. 원시별 같으면 계속 수축했잖아요. 왜냐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를 얻어야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거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됐는데, 그때 기체 압력, 이 내부의 열에 의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기체 압력과 태양 중력이 밑에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고 수축을 멈춘 거예요. 수축, 멈춤. 이유는 뭘까? 기체의 압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양 같은 별은 어때요? 반지름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결성 단계의 별은 어떻게 특징 줄 수 있느냐?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인데 수소 핵융합 에너지예요. 이 주결 단계는요. 그리고 반지름이 일정하다. 별의 반지름이 일정하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거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태양빛을 봐도 좀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로 이제 우리 우주를 갖다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받죠. 그래서 태양이 현재 수명이 약 50억 년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도 한 50억 년 더 있을 겁니다. 이제 주결성 단계 태양 같은 거 보니까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 질량을 한번 보세요. 이건 질량이 크죠. 태양의 질량 인류 비교했을 때 이건 작죠. 근데 수명은 질량 큰 거는 100만 년이고요. 질량이 작은 거는 200억 년이에요. 이게 수명이 길어요. 이건 짧고요. 그래서 주결성의 질량은 크면 수명이 짧고 작으면 크다. 그리고 이 주결성 별의 진화 단계에서 별의 주결성이 차지하는 수명이 대부분 약 9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은 대개 한 주결성에서 90%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결성 이후에, 즉 이 가운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을 때, 그럼 여기 다 헬륨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중력 수축해요. 그럼 열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주변에 수소 껍질이 또 연소가 돼. 이건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껍질에 있는 것이 갑자기 팽창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껍질이 팽창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열이 일정한데 이게 표면 전도 더 늘어나니까 단위 면적당은 받는 열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볼 때 껍질이 붉은 노랑인데 이기 때문에 이제 적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커졌죠. 거성. 앞으로 태양이 주결을 벗어나면은 적색 거성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이 됐을 때는 뭐냐? 이거는 전체 별을 얘기한 거고요. 이 중심부가 탄소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륨, 수소.
요까지가 적색거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또 진화가 돼야죠. 적색거성 이후에는 이게 이제 여기서 탄소가 돼 있고 헤륨, 수소인데 이제 중력수 쪽을 또 와야 되겠죠. 융합반응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력수 쪽에서 열에너지가 일로 전달되니까 헤륨과 수소가 융합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륨이 민감해갖고 이 별이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겁니다.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맥동 변광선이 되는 것. 별의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수축할 때는 어둡고 팽창할 때는 밝고 이렇게 돼서 맥동 변광선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여기가 이게 이제 반응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탄소가 남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그래갖고 이건 수축해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 있던 것이 첨가물질들이 수소나 헤륨 같은 것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행성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이 행성상 성운이 공간으로 퍼져갖고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성운이 돼갖고 이게 다시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점점 중력 수축이 돼갖고 온도가 높아져요. 밀도 높은 거, 고밀도 상태 돼갖고 백색 외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제 이걸로 이제 사그러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탄생과 진화는 이제 성운, 원시태양, 태양,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렇게 해서 끝나가 된다. 근데 만약에 주계열 이후에 태양보다 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주계열까지.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원시별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초고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색 초고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중력 붕괴에서. 그러면 이게 엄청난 빛을 발달해요. 주변으로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요. 이때 엄청 많은 열이 나옵니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이 큰 별에서는 진화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까지 만들어져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이라든지 또는 뭐 납이라든지 또는 뭐 우라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여기에서 붕괴할 때 매우 많은 열이 발생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초신성 폭발될 때. 그런 다음에 다시 중성자별로 가거나 블랙홀로 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봤고요. 기출문제. 그림은 태양 질량이 15배. 그러니까 이거는 별의 질량이 큰 거니까 우리 태양 같은 별의 질량과 좀 다르겠네요. 이거 이제 봅시다. 설명을 옳은 것만. 이래서 모든 별들은 주계열에서는 수소행용반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철까지 됐네요. 이건 질량이 매우 큰 것이다. 철이 생성된다. 맞는 거죠. 큰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태양보다 훨씬 큰 별. 초신성 폭발하는 거니까 큰 별이죠. 그래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라늄, 그리고 납, 구리 등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나요? 그럼 이거 다 맞는 거네요.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음에 설명해달라는 별의 진화 단계는 부셔서 폭발한다. 아, 초신성. 무거운 원소 만들어진다? 맞네요. 그러니까 뭐 초신성이 되겠죠. 다음 중 초신성 폭발 이후에 형성되며 강한 중력으로 빛 쫓다가 빠져나가지 못한 걸 블랙홀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별의 진화 단계는 별의 바깥분이 팽창하기 싫으면 커진다. 아, 거성이네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붉은색을 띈다. 아, 적색 거성. 그럼 이거는 어느 별의 진화 단계에 나타날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단계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강을 마치겠습니다.